자, 오늘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로 형성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지금의 시장 추이 흐름에 대한 해석 부분이 와닿지 않으실 거고 또한 거기다가 이제 자꾸 안 그런다 하면서도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요? 안 그런다 하시면서도 아 뭐 지금 유럽장이 또 응? 선물이 약세야.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되고 매번 똑같은 기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응? 월봉 기준에서의 글로벌 증시의 흐름, 유럽, 프랑스, 니케이 상상을 초월하는 신고가 랠리란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S&P 500 지수, 다우 지수 마찬가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기준에 1년 동안의 상승률이 20% 이상의 폭등 랠리. 거기에 기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자체에 영향이 없고 이런 데 갖다 이제 비추실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지금 예를 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흐름의 기준이 되고 또 뭐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 참 대만까지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지수 기준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 눌려 있어요. 그럼 7% 눌려 있으면은 3,300 대비해서 7%니까 93%라고 잡고 3,300 곱하기 93% 잡아봅시다. 1점이라도 아까운 상태니까 6.84면은 93.16이죠. 93.16 곱하기 3,300 해주면 3,070포인트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가 뭐 전쟁 나 있어요? 일본처럼 막 지진 나고 쌩 난리가 났나?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정신 못 차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보니까 뭐 빅텍의 움직임이 좀 나온 거 봐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다. 그러면 그러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붕괴돼요. 그게 엄청난 문제라면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난 문제라면 오늘 1.76 빠지지 않았냐? 예,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서 지난 그 21년 하반기 기준 뭐 이럴 때 하루에 뭐 조정받을 때 크기 이런 장대 음봉 나올 때 크기 이게 얼마예요? 하루에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2.73. 지금 뭐 소나기 맞은 것처럼의 비이성적인 이상한 흐름 나오잖아요. 어?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예요? 2.66.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두들겨 맞아요. 뭐 실적 전망치 하향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린 부분은 메이저 쪽에서 이제 그 조정의 기준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때 21년도 하반기 기준에 6% 빠져요. 아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든 시장의 문제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자체 문제든 삼성전자의 문제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빠지는데 시장 전체를 일단 아우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오늘 말도 안 되게 살짝 개파락 나왔다가 폭락으로 연출됐냐 1.5%까지. 그러니까 장 끝나고 여기저기 저도 뒤져보겠지만 뒤져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 정정불안이든 정정불안 뭐 별거 있어요? 왜 정책이 들쑥날쑥하니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이 전체 시장의 붕괴를 형성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의 조정폭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그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그 결과치의 기준을 다시금 설정해서 말씀드리면 11회 차인가요? 끄집어내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준이에요. 요 기준. 요 기준. 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비교 차트의 설정 범위에서 지금 바닥 찍고 돌린 이후의 흐름에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똑같이 앞부분의 흐름 놓고 보시면 똑같이 고점에서 밀렸어요. 등락률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빨간색은 다우지수거든요. 미국장이 원체 유동성 가지고 더 움직였고 나머지 일본, 유럽, 우리나라 똑같이 그렇게 해서 9월 말 10월 초에 똑같이 바닥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똑같이
코로나19 터지고 20년 3월에 바닥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돌렸어. 금리 올릴 때 똑같이 올랐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갔고 똑같아요. 이게 1, 2년의 흐름이 아니라 계속 이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는 이렇게 올라간 수준이 아니라 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유럽이 지금 3,400, 500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의 뭐 4,000포인트 수준 다우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대치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 뭐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바닥 대비해서 뭐 하고 있는 거나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이 이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온다. 가파르게 따라붙어요. 어? 시장이 조정받아가지고 지금 이격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론은 여길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따라붙을 때 업한 기준은 오늘도 뭐 숨도 못 쉬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아유 어쩔 수 없다니까요. 실적주라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어? 이 실적을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누적돼 있잖아요. 누적돼 있는데 지금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어? 지금 시가총액 1위에 MS가 등극을 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 우리 지금 2차 전지 많아요. 얼레블레 2차 전지 안 산다 해놓고 많아요. 응? 결론적으로 지금 그 현재의 기준에서 테슬라 쪽의 흐름은 52주 고가 랠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기준적으로 놓고 볼 때 메타 플랫폼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페이스북 쪽 아니에요. 그리고 쟤네들을 다 같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지금 전부 AI 누구나 다 AI 나도 AI 진출할 거야. 아마존도 마찬가지. 생성형의 AI.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지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파벳 시가총액 3위. 거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게 애플. 근데 애플은 넘겼다가 눌려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돌파하고 나서 그냥 쭉 10% 이상. 여기에 가장 대장이 엔비디아 시가총액 5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 곱해볼까요? 지금 환율이 1200원대인가요? 1300원인가요? 1200원대로 해버릴까요? 1200원으로 기준 잡읍시다. 곱하기 553달러 46센트 곱하기 24억 7천만 주 해주면은 1600조예요 지금. 1600조. 1300원 기준 잡으면 1800조. 나 환율 몰라요 지금. 뭐 환율 그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원화가 강세일 때면 약세일 때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102인데 저게 중간 선거 때 급격히 올려놨던 부분 지금 다 줄여놨잖아요. 미국이 강달러 선호하면서 엔화에 대한 강세인 거지.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해서도 강세이지만은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기준은 최정점에 달했을 때 절하율 기준이 20%대 그 정도 기준이었고 평균 대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 40% 이상 50% 절하가 돼버린 거죠. 일본만 더 그래. 일본만. 어찌됐건 환율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결론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한 50% 가까이 더 올라온 거예요. 얘는. 어마어마하죠. 200불 더 올라왔어. 200불. 200불이면 얼마야? 60%도 올라왔네. 50%가 훨씬 높네. 348달러, 350달러 치고 350달러에서 200불이 더 올랐어. 350에 200불이면 60%네. 야,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60%가 더 올랐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쪽의 기준점이 그 전에 비트코인 채굴 할 때에 고사양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반도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비중은 월등하지는 않은데 마진율이 좋다 이거지. 지금의 기준도 HBM 하다가 요즘에 이제 주가가 멈춰 있고 고점 찍고 눌려 있다 보니까 HBM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제주 반도체 날라가니까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하는데 어제 야간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주 반도체. 굉장히 길게. 응? 그 기준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그 야간 근무하시는 분도 전체적인 전략을 올려주실 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미 사이언스하고 제주 반도체만 잡아주셔도 돼요. 나머지는 별로 감흥 없잖아. 뭐 LNF 뭐 검색해 떠서 뭐 얼마나 최저점에 무조건 다 살 수 있었나? 그건 아니잖아. 한미반 사이언스는 무슨 뭐 저점 편입했으면 28% 수익이니까 중간에 잡아도 어마어마한 거고. 제주 반도체는 지난달 9,100원대 포착되고 나서 계속 떴죠. 그리고 어제 야간에 교육 기가 막히게 해드렸고. 그 두 개만 잡아놓으면 돼. 결론적으로 조금 이따 제주 반도체 이제 뭐 차트 한번 또 잘라 드릴 텐데 지금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력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주력주를 가져가면서 나머지 변동성을 기준 잡을 거고. 그럼 시장이 이제 어느 쪽의 방향으로 흘러갈 거냐의 기준에 반도체 실적 범위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HBM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삼성전자 D램 쪽의 매출 기준의 16%, 삼성전자의 8%뿐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냥 HBM 막 거품무는 쪽의 기준은 뭐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전체 실적을 다 막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겨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마진율이 좋아서 상당폭의 영향을 줬다는 거죠. 주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생성형 AI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가 들어가야만 되는 GPU 대당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를 지금 신청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과 AMD가 뛰어드는데 이제 기술력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고 수요는 미친 듯이 MS사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는 MS사 그리고 3위 알파벳 4위 아마존 6위 메타까지 싹 다. 뭐 테슬라는 솔직히 안 필요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AI 안 쓸 거예요? 그런 식의 수요가 11월 달에 검증이 됐다라는 거죠. 5월 달에 엔비디아의 5월 달 24일 날 29%까지 폭등 나오는 그 시점에 이 실적 발표의 기준에서 한번 검증이 된 거고 이때 기준에 이때가 1,000조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삼성전자 2.5배짜리가 이날 26% 폭등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29%. 얘는 상한가가 없죠. 근데 그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거야. 그걸 갭을 한 번도 안 맺고 그리고 날라가. 중간에 한번 조정받았는데 다시 여기서 치고 들어올리는 거는 3분기 실적 MS하고 알파벳하고 다 나오는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집중하겠다. AI 우리가 선점하겠다. 선점을 떠나서 우리도 AI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잖아. 쇼핑몰도. 다. 그 부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까지도 사상 최대치의 랠리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찌됐건 연동돼 있는 우리 쪽에 IT 쪽에 특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장중에 얘기했지만은 안 갖고 계신 분들께서 특히 그냥 뭐 기자분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일부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뭐 동학개미 다 죽이는 뭐 삼성전자가 뭐 7만 원도 이번에 또 깰까 뭐 그따고 헛소리를 하니까 나쁜 건지 알고 안 사는데 결론은 시장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13% 올라왔나요? 이거 말 같은 소리냐고. 올해 들어서만 조정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조정이 7% 그리고 작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은요 13% 되려나? 지금 6.66 빠졌어요. 올해 고점 대비. 아니 니케이는 지금 6거래일 만에 10%가 올라왔는데 올해 들어서 니케이가 10% 저점 대비 10%가 올라왔는데 그리고 눌렸는데 올라가는 건커녕 6%가 우리만 빠져? 일본은 경기가 무지하게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저점 대비해서는 14% 올라와 있는데 이 22년 폐장일 기준에서는 13%? 13%?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13% 14% 움직일 때 얘네는요. 52주 고가에서부터 8% 밀려 있는데 이게 추세로 계속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은 수급이 벌써 꼬인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무너진다니까요. 시장 7% 빠졌잖아요. 6.66.
시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개뿔이나 빠졌어. 그죠? 시장 올랐어요? 못 오르고 빠진 거 아니에요. 얘는요 52주 신고가 찍고 빠진 거고. 그러니까 엉엉대고 왜 내 건 못 가요? 아 나 손실이 심해요. 그거는 윤정도한테 화풀이 하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쥐고 가야지. 오늘 IT 저점 편입에 기회를 잡자라고 설정을 드렸어요. 프로 물량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받았겠지만 삼성전자 6.66 대비해서 9% 빠졌어. 저점 대비 여전히 33%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응? 이해되세요? 여전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동차도 무지하게 맞았어 이번 달에. 현대차, 기아. 얘네도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얘네도 여전히 시장 대비는 강합니다. 21%, 기아 49% 올라 있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수급 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조정. 그럼 이번에 지난 연말 대비해서 8.50 빠져 있습니다. 시장 6.66인데 얘 8.50 빠져 있어. 심각한 수준이 아니야. 진짜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죄송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셀트리온 제약 22% 21%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점에 잡지는 않았지만 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했지만 야 얘가 진짜 돌릴 수 있을까? 강력하게 고점을 넘길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어졌어요 지금. 왜? 2주 연속 거래가 제한 쪽이야. 그러면 말씀드린 게 비중이 높지 않으면 또 혹은 비중이 높으신 경우에 좀 비중 조절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뭐 한미 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눈에 또 들어온다면 오늘 진짜 한미 사이언스 놓친 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놓친 건 아니죠. 종목 검색에 나왔고 분명히 나오고 나서 28% 움직였는데 그 사이에 계속 떠 있었고 오후장에 치고 들어올린 거니까. 그리고 문자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못했을 뿐인데 어차피 얘도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서 1월 2일 날 상한가 수익이고 결론적으로 그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러면 어금니 앙당 물고 눈물을 머금더라도 종목이 형성이 된다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또 따라붙었는데 결론은 미끄러지고 끝났잖아요. 짜증나게. 근데 외국인도 매수해. 연기금 또 매수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보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뭐 많이 버거운 상태인데 지금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서 연기금 쪽의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계속 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만약에 오늘 종목이 우리가 뭐 이렇게 상한가가 한미사이언스 이런 게 없었다면은 오늘 방송 얘 갖고 나갔을 거야 아마도. 방송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얘. 그러면 얘가 거래가 얼마 터져야 돼? 최소 3천만 주. 그럼 6천억입니다. 그리고 5천만 주 1조 터지는 거예요. 1조 터지고 움직인다면 얘도 20%씩 날아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지간한 종목 싹 잘라내서 얘를 붙는 거예요. 그날 실패가 돼도 거래 없어서 멈춰있는 그 흐름보다는 실패가 되더라도 그런 거래 속에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개인 선호창고 매도가 차곡차곡 터져 쌓이고 오늘 기준에도 개인 선호창고 매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큰 물량 아니더라도 유통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큰 물량을 기대해? 이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 장중에 5번 추정치 나오는 거 그거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수급 보고 개인 선호 창고가 매도 우위로 형성돼 있는지 보고 매도 우위잖아요.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추정을 잡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는 거야.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우리 입맛에 맞는 거래량 터지고 아까 5천만 주, 3천만 주 잘못 얘기했고 300만 주, 500만 주. 그 거래가 터지고 뭐 진짜 막 나와준다. 이거는 뭐 그냥
악을 쓰고 따라 붙는 거지. 시가총액이 예? 지금 15조예요. 시가총액 18이야. 예? 18이 맞죠? 볼까요? 시가총액.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를 어?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아휴 뭐 40조를 넘기고 50조를 넘겼잖아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고 5위 막 6위까지 올라갔어. 그 수익을 다 잡아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응?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기존에 어떻게 됐었어요?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17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수익 다 잡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 1, 2, 3, 4, 5 코스피 기준에서만 보시면 합병을 해서 얘가 5위인데 현대차가 얘를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무조건 넘기고 있어야죠. 현대차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무조건 넘기고 있어요. 현대차가 LG에너지솔루션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무조건 넘겨야 돼 자력으로. 그럼 더블 가야 되는데 더블 가야죠 현대차가. 실적이 올해 15조를 냈는데 작년에 올해도 뭐 15조 수준이고 얘 실적 1조 내는 애하고 같아요? 어? 얘는 성장주고 얘 성장주 아니야? 얘는 뭐 전기차 안 만들어? 어?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게 18일걸요? 5위, 8, 10, 15, 18, 19위네 19위. 응? 1000억 차이 나네. 근데 이러한 시가총액 19위짜리 또 카카오뱅크 오늘 눌렸지만은 이러한 카카오뱅크 20위짜리 이런 종목에서 해석 좀 잘해서 특히 끼가 있어서 거래가 터져 있던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얘도 오늘 눌렸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있었지만은 연기금 또 매수죠. 그런 손바뀜의 흐름도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어제 신고가 내주고 눌림이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제약 저도 이 종목을 사실상 우리끼리의 전략도 아니고 다 오픈해서 우리 손실입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싶겠냐고 마케팅 해야지. 근데 오픈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비중 뭐 5%씩이나 채우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얘네가 지금 거래량의 기준에서 우리가 들여다본 거고 누적 수급도 나쁘진 않다 해서 들여다본 건데 여기서 거래가 터져주지 않으면 이거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은 제한적이에요. 다만 시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죠. 응? 시장을 원체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기준은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강화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추세의 강화가 나올 때 기억 꼭 하세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이거요, 아유 이거 못 가요. 이거 뭐 기술적 반등, 여기서 잘 정리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시고, 뭐 잡주하세요. 시장 못 가요. 그 글로벌 증시도 못 보는 애들이야. 글로벌 증시도 못 보니까 10시 반 되면은 자 중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중국 증시를 왜 보냐고. 아무 영향이 없는 애들을. 결론적으로 시장의 가격 반발력 추세 강화라고 표현할게요. 추세 강화 속에서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도 추가적인 강세로 전환될 수 있어요. 오늘도 가벼움의 흐름을 일부 주다가 원체 시장이 뭐 1.5%가 뭡니까? 아무 내용도 그럴싸할 내용도 없이 사실 그렇게 되면서 다시금 미끄러지고 뭐 셀트리온 SK 합병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가격 반발력을 이용한 기준을 잡자. 만약에 가격 반발력이 안 나온다. 그럼 얘기했잖아. 오늘처럼의 한미사이언스 놓쳤지만 공식적인 매수세는 놓쳤지만 검색기 기준에. 그거는 이제 검색기 기준이니까 윤정도가 매수세인 잡아들인 건 아니까 그러면 그건 빼놓다고 치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에코프로 머티리얼자 방금의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봐라. 개장초부터 거래 터지면서 움직여. 응?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점점 93,300원이면. 근데 우리가 뭐 이러한 예를 들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72,000원 정리해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8만 원대예요. 그 가격이 8만 원대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나마도 수급이 들어오고
그나마도 거래가 수반돼 있는 유지돼 있는 쪽의 기준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버행 이슈 있었지만 그 오버행 이슈 물량 다 소진됐고 지금 매수 강도가 들어오던 연기금 쪽이 일부 코딱지만큼 이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연기금은 코딱지만큼 매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 흐름에 조금 그 조정폭이 확장이 됐는데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 이쪽도 MSCI 지수 편입해 준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모멘텀을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적적인 수급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얘 어떻게 할 건데? 응? 지금 이 물량 다 받아내고 해 그러면서 연기금이 피 같은 국민의 국민연금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어? 단타 치러 들어와서 매수한 거 저기다 쏟아내고 나간다. 그거 심각해지죠. 어?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운영 전략을 그렇게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어? 이 상태에서 저 물량들이 소진이 됐고 소화가 됐고 뭐 예를 들어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연기금도 추가적으로 안 들어오고 눌려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묶여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뭐 공매도 금지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매도 물량 대차해주지 않는 것으로 결의를 잡아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 쪽의 기준은 액티브 쪽이 당연히 들어와야 될 상황의 기준에 놓여져 있고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의 흐름도 과해요. 프로그램 쪽이 마음 먹고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인이라 그랬죠. 프로그램 쪽이 마음 먹고 하루에 2, 30만 주 진짜 들어와 주는 날들 이런 날들의 변동성들은 굉장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이상까지. 응?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날들 있잖아. 개장 쪽도 막 사. 응? 거래도 빵빵하게 터져 있고 최소 거래량 범위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300만 주만 터져주면 진짜 변동성은 나와요. 크게. 최소 300만 주. 그럼 거래대금 최상이 몇이? 300만 주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이 10위에 놓여지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죠. 얘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300만 주를 스타트로 500만 주 이렇게 나오면 거래대금 5천억 터집니다. 오늘 기준에 5천억이면 거래대금 3위예요. 상한가간 한미사이언스가 6,300억, LNF가 3,880억, LNF 시가총액 7조, LNF가 얘보다 시가총액이 커. 응? 제주반도체 거래대금이 3,700억입니다. 시가총액 7천억인가요 지금? 3,400만 주 7천억 정도 하겠네. 7천억 좀 넘겠네요. 응? 8천억 가까이 되겠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쪽의 기준에서도 저런 누적 수급 범위의 형성 부분 오늘은 부정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돼버렸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쪽의 흐름 자체에서도 뭐 어디가 이탈되면 안 됩니다. 어디가 이탈되면 안 되는 뭐 물량 터지는 거 있어요? 아니야. 그런 소설은 쓰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는 뭐 여기도 뭐 쉬어가야 되니까 뭐 줄이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변동성이 큰 종목의 시장의 연동폭의 기준을 같이 놓고 보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지금 가격 조정은 25%가 굉장히 크게 나온 거예요. 기간 조정 지금 한 달 이상 변동성 종목이 둔화돼 있는데 변동성이 그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빠져나와야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거래가 유지되는 흐름이라면 그러면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자체적인 흐름 그냥 끼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급 범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은 액티브 쪽이 좀 들어와 줘야 될 위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뒷부분의 전략적인 설정 범위의 종목군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찌됐든 그 포스코 DX의 기준에서도 1월 들어서 거래가 급감을 한 거예요. 특히 1월 들어서 거래 급감했죠. 5거래일 동안에 연말에 거래대금 2위였어요. 2위였는데 지금 거래대금 급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급 범위가 여기도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얘는 1억 5,200만 주짜리야. 지분 율로는 제한적인데 대신에 대주 지분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높아요.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들 노출돼 있는데 이쪽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의 차이는 그들은 보호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보호예수가 없어요. 대주주 지분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편입이 됐을 때의 기준에서 보호예수가 있는 쪽은 보호예수 물량 빼고 유통 물량에 대한 비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나 그래도 유통 물량 대비 긍정적이다 해석을 하는 건데 얘는 대주주 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매도는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기준적으로는 그게 다 유통 물량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뭐 박순혁 같은 애들 그 이상한 논리 피는 거 듣지도 마시고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거 제가 분명히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 밀려 내려올 때 이거 고점 대비 70% 밀려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60만 원 곱하기 30%니까 18만 원, 20만 원이 깨져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얘가 지금 4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내려와도 시가총액이 50조예요. 개뿔 영업이익 1조 2조 내는데 무슨 50조야. 지금 추정치 뭐 5조 이렇게 나오지만 어휴 정책 바뀌면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7월 달에 LG 엔솔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81.84%, 82.84%인가? 하여간 81, 82%인데 그 보호예수 물량이 풀림과 동시에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바닥에서 저 고점 63만 원까지 얼마 간 거냐면 75% 오른 거예요. 7월부터 11월까지 75%. 농담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얘가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2위짜리가 75%, 시가총액 5위, 6위 LG화학, 삼성 SDI가 70%, 80% 올라오고. 그리고 개뿔 뭐 포스코 홀딩스 30%. 에코프로 BM 개풀 20% 올라왔어 그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 좀 올라왔는데 걔는 시가총액이 그 당시 기준에 7만 원이었으면은 한 2조짜리가 한 100%좀 넘게 올라온 거 그것뿐이 없어요 기준이. 응? 실질적으로 얘네가 올린 거라고. 작년에 그 7월 26일까지 2차 전지가 올라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악재였어요. IRA도 악재고 IRA가 어떻게 호재입니까? 악재지. 제재를 하겠다는데 중국 거 못 쓰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호재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가 안 되니까 분위기를 패배때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뭔가 호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악재죠.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다 눌렸다가 올해 들어서는 그조차도 내용이 없고 4분기 실적 개판이라고 하고 전기차 출하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23년 22년 하반기에 LG 엔솔인 거고 그러고 나서 23년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날아가면서 에코프로 BM만 간 거죠. 포스코 그룹주들은 지금의 주가는 SK 하이닉스보다도 못 올라와 있어요. 단 포스코 DX만 7월 26일 고점을 폭발적으로 넘겨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또 LS 머티리얼즈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언급 좀 있는 정도 수준이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되고 그런 과정의 수급 부분에 대한 논리 부분이 형성돼 있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질 수급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됐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시장 지수는 어찌됐건 2,500이 깨져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견인차 역할의 기회 범위를 주력주에서 잡아놓고 있는 거고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지금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1순위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급이 1순위가 돼 있는 거고 뭐 수급이 좋잖아요 지금. 내일 뭐 외국인이 어떻게 형성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쌍끌이도 된단 말이죠. 오늘처럼의 쌍끌이에서 추가적인 매수 강도의 확장 2, 30만 주가 아니라 뭐 아까 이런 기준에 뭐 50만 주라든가 또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도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은 어느 쪽이든 변동성의 가벼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도저히 변동성에서 제한적인 종목군들의 기준 IT는 일단은
멈춰놓고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매집돼 있는 거 알지만 위메이드, 뭐 HMM 추이 추세 좋은 거 알지만 HMM,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다 합축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TV 좋은 거 몰라? 다 합축할 수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좋은 거 몰라? 알아요. 다 합축할 수 있다고. 지금 많이 이 분산돼 있는데 그 분산돼 있는 쪽에서 다시 우리 기준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겁니다. 응? 변동성 들어다 본 건데 거래가 없으면 안 되잖아. 예. 그렇게 해서 전체 주력주 뭐 IT 뭐 들여다보면 뭐 하겠어요. 속상하지. 근데 그 추이 추세의 흐름이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의 종목을 우리가 설정해서 갖고 있지 않다.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또 한 가지는 교육용의 기준에서 검색기에 뜨고 2615원에 뜨고 그러고 나서 폭발적인 시세 나오고 어제 강력하게 이 윗꼬리에서 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강력하게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응? 그 기준의 흐름들. 어제 방송 그 종목 검색기 하고 화면들 주요한 거 좀 잘라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이제 뭐 얘를 업데이트 하지는 않을 테니까 차트를. 마지막 자락에 최종 차익 실현 5,000원 위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이탈되고 내려왔을 때에 저쪽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뭐 크게 불거지면 모를까. 이슈 범위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뭐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진짜 문제면 HMM이나 이런 쪽도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왔겠죠. 결론은 뭐 고점 대비 20% 미만의 조정이긴 합니다만 또 여기서도 변동이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한번 꺾여서 내려가서 좀 심각해진 종목,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목. 근데 펀더멘탈도 없고 아예 시가총액 규모도 안 나오는 거래대금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쪽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이제 주력의 기준에 설정 범위 한번 쭉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주반도체 어제 야간에 해놨는데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 그리고 인캠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인캠의 5장에 10만 6천 원 그 설정할 때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픈하시면 됩니다. 인캠은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어제 전략 기준 뭐 오픈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세 개가 되겠네요. 한미 사이언스, 제주반도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누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누군가가 뭐 마케팅이든 뭐든 들여다봤는데 그 종목이 추가적인 강세를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주반도체는 추세 강화를 조금 일부 기대를 하는데 변동성 강화죠. 근데 다만 1점 미만이니까 매매 기준은 잡히지 않고 한미사이언스는 그때그때를 대처를 해야 되고 대신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저거는 뭐 충분히 지금의 흐름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충분히 변동성의 확장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충분하게. 예. 그리고 저희가 움직여주면 두산로보틱스, 포스코 DX, 또 LS 머티리얼즈까지 동반적인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면 좀 버겁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의 흐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 위주로 들여다본다. 현재로서. 그 다음에 LG전자도 좀 많이 과도하게 지금 저점으로 내려와 있어요. 시장이죠, 다 영향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기 쪽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뭐 거래 조금만 수반되든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여기도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죠. 한미반도체 과도했죠. 오늘 기준에 이게 뭔 짓거리래요 이거? 17만 주 개인들이 0.3%산 거예요. 0.3%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만한 수급범위 아니거든요. 0.3% 물량 떠넘겨졌다고 주가가 장중에 8% 9% 밀린다? 그건 아니죠. 내일 다시 조금 어려운 흐름이 만약에라도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수급 범위 0.3%는 그 물량 대비해서 조정은 과하다. 거의 뭐 티도 안 나잖아요. 거의 10% 매집이 된 거거든요. 사실 평단이면 얼마가 됐든 손바뀜 꽤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LG화학, 응?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포스코 DX, 응? 그밖에 이제 그 HPSP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3거래일째 너무 많이 맞았어요. 3거래일째 너무 많이 맞았고, 그 고점 대비 조정률도 이제 너무 깊어져 있어요.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가격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정 범위를 다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윗부분 그냥 요거 잘라내고 얘 하나만 올려놓으셔도 돼요. 뭐 지금 이제 해놓은 거 그냥 두시는데 향후에는 그냥 하나만 넣어놓으셔도 돼요. 하나만. 굳이 칸도 모자른데 뭐 여러 개 넣을 이유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올해 이제 신고가 찍고 눌린 폭 고영 마찬가지. 그래서 리노공업 SFA 반도체 고영도 이제는 되돌릴 때 흐름에서 볼 거예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한번 잘라내야 되나라는 기준이 아니라 쭉쭉쭉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 그걸 어디서 따져야 돼요? 삼성전자가 2천만 주 터지면서 계속 강화를 되느냐? 그러면 1조 5천억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화의 기준이 형성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 뻗어 올라갈 시작인지, 가격 반발력 나오고 말 건지. 눌려 있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위메이드 여기도 가격 조정 30%에 기간 조정까지 거의 뭐 한 달 이상 받고 있는 거죠. 한 달. 그렇게 해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수급 범위 놓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심각해진 게 이제 셀트리온 쪽의 기준,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그리고 이쪽 그래서 그렇게 대처할 거고, 에코프로 BM은 만약에 이제 테슬라 쪽에 가격 반발력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근데 지금 원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기가 좀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케이블 TV에 그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 하나 있어요. 뭐 친구라면 안 되고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데 정신 나간 친구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출은 잘 땡겨. 막 시황 얘기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심지어는 무슨 뭐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하고 2017년도 당시에는 정신이 이상한 거지 걔가.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라고. 그 당시 기준에 2016년 그 대통령 11월 9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9일 날 이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뭐 민주당 의원 쪽에서 뭐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한 명인가 두 명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내용을 주워 듣고 뭐 자기까지 나와서 어디 건방지게 케이블 TV에서 세계 1위 국가라며, 미국의 대통령이야. 그럼 미국의 대통령 뽑아놓은 국민들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이 보수 쪽이다 보니까 진보 같은 경우 유화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쪽이 뭐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하다 보니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정치적으로 무슨 뭐 전쟁할 거야 중국하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다만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를 취할 때 나는 보수야 그런 기준에서 껄끄럽죠 주변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상하면 뭐 저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하게? 절반 이상의 미국의 국민들이 뽑아놓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했다고 하는 쪽도 많다 보니까 재선이 되는 거지. 지금도 뭐 얘기하면은 트럼프 이상해, 뭐 미쳤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저희도 우리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승기를 잡고 있을 때 어떤 정책의 기준이냐. 그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정책 보조금 안 주겠다. 벌써 이미 안 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머리 아픈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그게 힘들어지기 전에 이제 뭐 우리도 여러 2차 전지
2차 전지의 기준에서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고 테슬라도 뭐 꼭 보조금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남들 다 52주 신고가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올 때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 순위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응? 조정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쪽도 어찌됐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인공지능 개발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 위해서 뭐 그냥 투자하겠다. 테슬라도 지금 계속이에요. IA 관련해서 뭐 어느 기업이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에코프로 BM의 가격 반발력의 기준을 보고 지금 우려한 것처럼 개인 누적 수급, 그러니까 수급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공매도 금지했다고 매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펀더멘탈이 돼야 매수 들어오죠. 아, 공매도 금지되면 공매도 친 거 상환, 공매도 친 거 상환하는 거 물량 얼마나 돼? 얘가 공매도 비중 한 3% 되나요? 3% 4% 들어와 봐요. 그게 무슨 주가에 영향을 줘? 아무런 영향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잡지 걔네들은. 막 위로 막 쏴올려. 아니야 무슨 소설 써? 그리고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잖아요. 응? 왜 들어갔니? 거래대금이 살아나 있을 때 따라붙은 부분인데 다시 축소됐단 말이에요. 요럴 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거래가 실려서 오히려 또 따라붙었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한 템포 더 움직임을 준다면 어차피 그리고 시장은 어떻다? 무지강하게 본다. 그런 맥락에서 가격 반발력, 시장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엄청난 탄력이 나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 그 반등률 정도로 보는데 시장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볼 때 2,700은 그냥 뭐 무조건 온다라고 보잖아요. 빠르면 뭐 이번 달에도 온다라고 본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10%인데 얘가 최소 범위 그럼 10%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에 고점 넘길 때 우리는 정리한다는 거죠. 왜? 앞에 고점 넘기면 쭉 뻗어가는데 왜? 등락률이 안 나온다니까. 시장 대비. 고점을 뚫으러 갈 수는 있겠지만은 등락률 자체가 시장 수익률을 넘쳐가지는 못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얘도 좀 기준을 정리 쪽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지금 급격히 둔화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에서 믿을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도 거래가 둔화돼 있지만 수급은 일정 범위 유입되고 있고 연기금 쪽의 수급이 아직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 뭐 한 5% 가까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 요인은.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페이도 수급하고 거래량 부분을 같이 볼 겁니다. 내일 뭐 오늘은 매도가 있었지만 내일 기준에 매수로 전환이 되어주면 가볍다는 거죠. 얘네들도 시가총액 큰데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고 기존 수급이 좋았고 그리고 엔캠 마감 동시 효과에 조금 들어올려 놓은 게 있어요. 고점에서 여전히 미끄러진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여전한 매도, 연기금의 일부, 사모펀드의 일부.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기관들이 더 속된 편으로 패대기 칠 수 있겠느냐, 그 기준.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피로감을 형성시키거나 시장 조치를 가져가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11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 124%면은 11월 이후에 그럼 뭐 시장 조치가 급격히 들어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오늘처럼 멈칫하지 않고 개장 초의 상황이더라도 좀 시가총액이 가볍고 하기 때문에 또 거래 대금이 조금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 빠르게 대처해서 차익 실현했는데 위로 뻗어 올라가더라도 대처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한미 사이언스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뒷부분에 한미 사이언스 그다음에 엔캠의 오후장 10만 5천 원이 이탈된 정도로 다시 되밀렸을 때 전략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 또 차익 실현 또 LNF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KMW에 대한 교육 또 어제 야간에 제주 반도체에 대한 교육 다 올려놔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11일 새벽에 올려놔드린 그 교육 어제 장중도 있지만 11일 새벽이 더 그 순서대로 다 올려놔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한글과 컴퓨터의 기준에서도 글쎄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다시금 이제 27,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도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그 기준의 교육은 잡아드릴 거예요.
거래만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기준에서는 얘는 거래가 370만 주고 제주반도체는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이 얘가 시가총액이 무슨 몇십 조 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은 몇이요? 4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한 40만 주 이상 나왔어요. 매도가. 근데 그 부분을 다 감싸 안고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해운하고 차이는 흥하해운은 그 프로그램 매도가 400만 주가 다 나왔고 근데 걔는 나올 수밖에 없던 게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진입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더 큰 변동성의 흐름을 가져가는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까지 나왔었네요. 그죠? 50만 주까지 나왔던 물량이 추가적으로 밑으로 던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되사서 한 55만 주 가까이 나왔었네요. 되사서 매수까지 들어오다 보니 저점 대비해서 9%나 올라온 겁니다. 1조 미만이기 때문에 또 대주주 지분 15%예요. 어제 야간 교육할 때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이건 뭐 무슨 금양 같은 금양하고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금양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12조까지 땡겼잖아요. 그런 애들 왜 안 잡아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한 애들은 또 안 잡아가. 뭐 민감한 얘기라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3,000원대였잖아요. 52주 저가가. 그 제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지. 막말로 1,000억 원대 하던 애예요. 1,000억 원대. 대주 지분 15%에 주인도 없는.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무주공산이죠. 뺑뺑이 돌리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좀 원활하시면 검색기에도 나올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검색기의 기준을 지금 여기 V 이렇게 돼 있잖아요. HTS 버전에는. 그리고 V-1이 있고 V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종목이 나와요. 여기서는 나오는 종목군들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수식이.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 21년도 1월 11일 날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44조였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 10조가 안 나와요. 어제 8조였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급감을 했는데 그러면 수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냐고. 그래서 V-1, V-1, V-1 그다음에 93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뜨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930에서 처음에 계속 떠 있던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들쑥날쑥하죠. 근데 결국은 이 기준에 편입 설정이 잡혀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시세 부분이 한미사이언스 제대로 잘 나와줬고, 그건 땡큐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S 쪽의 기준에서도 이 부분을 수식을 좀 바꿔드리면은 뭐 제주반도체 한글과 컴퓨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장에 굳이 그렇게 안 해드린다는 거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카카오뱅크 페이, 셀트리온 제약 뭐 상한가, 셀트리온이 20%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 속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S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이제 뭐 다시 수정해 놓을까 고민을 하는데 1조 이상짜리 기준에서 보시고, 그리고 요 HTS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뭐 제주반도체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야간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또 조금 있다가 스트림 방송 나오면은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지금 이제 PPT 보시면 뭐 기가 막히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 뭐 얘를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 우리끼리. 예? 결론적으로 문자 사이는 하나도 안 나갔어요. 1조 미만 안 나간다고 했으니. 근데 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적으로 아니 뭐 대주주 지분 15%짜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주인도 없는 회사지. 예? 근데 바이오 애들 보면 HLB 같은 경우에 대주주 지분 10%예요. 왜 10%입니까? 전환 물량 무지하게 행사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주짜리 종목이었는데 2천만 주짜리 종목에 예를 들어서 40% 지분을 갖고 있어서 800만 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8천만 주야. 그럼 10%인 거지 뭐. 전환 물량 그렇게 많이 행사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그런 내용도 제시를 한 거예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제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 공평한 진행 기준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 발행이나 이런 거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규정 강화.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속된 표현으로 그런 시비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돼?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 1조 2천억 땡기면서
전환 물량 4천원짜리 그거 지금 얼마냐고 10만원만 잡아도 800만 준대. 8천억이에요. 8천억에 먹은 거야. 참나. 그런 장애예요. 우리 장애 아직도. 결론적으로 이제 얘도 그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어제 야간에 HBM과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9,100원에서부터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고, 이게 얼마? 올해입니다. 올해 14,470원. 올해 들어서 순환성으로 다 고점들 하다못해 시가총액 1조 넘는 리노공업, 또 급등 나오면서 1조를 넘겨놓은 SFA 반도체 고영, 전부 올해 신고가 낸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올해 1, 4분기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를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모바일 쪽에 서버나 클라우드 상관없이 자체적인 AI, 생성형 AI 구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에 대한 장비 부품 업체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전체 반도체 업체가 다 포함돼요. 사실은 제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리노공업, HPSP 다 포함돼. 근데 그거를 명분으로 주가를 그냥 뭐 잡아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1월 2일부터 포착되고 이때가 14,000원대예요. 캡처를 제가 16,000원 했을 뿐이고 14,000원대. 오래간만에 S1300에도 뜬 거예요. AI 윤정두 거에만 뜬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3일날 또 떠요. 17,550원. 그리고 이게 언제예요? 4일날 기준에 19,980원. 그리고 검색기 캡처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19,980원에 실질적으로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TS 버전까지 갖고 가셔야죠. 계속 뜨죠. 거래 대금이 20위 안에 계속 있어요. 시가총액 20위가 아닌데 심지어는 2위야. 그래서 1월 9일날 폭등이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고점 22,000원 찍고 꺾여? 그 녹화해드렸잖아요. 왜? 문자서에 못 받았는데 검색기에 튀어나와서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도 잡아드리고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한미사이언스 녹화해드리고 LNF 녹화해드리고 또 KMW 녹화해드리고 그럼으로써 문자가 없더라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의 개별 매매 기준의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제주 반도체 차익 실현이라든가 다 대처가 되잖아요. 차익 실현 이렇게 잡아드리고 나서 이렇게 폭락이 온 거예요. 응? 하여간에 한미사이언스 같은 그 흐름의 종목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아야지. 공식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내일 또 봐야 돼. 오늘 만에 매수가 들어왔어도 우리는 전량 매도를 했을 거란 말이야. 상한가 그다음에 2% 밀렸을 때. 그 뭐 많이 갖고 가봐야 절반 지금 뭐 남겨놓고 가겠죠. 그 흐름에 이제 내일 또 볼 거니까 내일 기준거래량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됩니다. 그 흐름이 나올지를 보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월봉의 기준에 똑같은 거예요. 이런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결국 달렸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한 거고. 그리고 이 주봉의 기준에 이 화면들 다 잘라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월 9일자 거. 1월 9일자 거. 그리고 주봉 기준에 이제 1월 9일자 최종본이 이 내용이 된 거죠. 꼬리 다 달린 거야. 장중에 이렇게 있을 때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이거 뭐 시간 안 걸리니까 다 잘라도 되고, 아니면 뭐 어느 거 하나든 뭐 상관없으니까 자르시면 되고. 일본 기준에 이제 요 수익 범위의 확정치 부분 잘 하셨습니까?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케빈 선생님 제주 반도체는 돌 하루방으로 반도체 만드나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저 수익 범위는 그냥 막연한 기준 설정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야간에도 교육해드린 것처럼 또 오늘 장중에도 교육해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오늘 거래가 270만 주 270만 주 터졌잖아요. 기간 한번 매도 순매수로만 보시니까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이길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거는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본다니까요.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시는데 어제 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것만 기준 잡으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도 부분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죠? 기간은 없어요. 거의 그냥 외국인이 다 한다니까. 근데 이게 우물안 개구리는 또 요거 하나 딱 알랑 보고 나서 야 뭐 프로그램 무조건 외국인입니다. 아니야.
극대형주는 예를 들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전부 기관들도 프로그램을 쓰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1조 미만 또 1조 수준 뭐 2조 3조 이런 쪽은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쓰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그쪽 바스켓 매매나 아니면 이제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 액티브 쪽의 외국인들 위주로. 그러니까 저거는 맨날 윤정두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1명, 기관 투자자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1명, 개인 1명, 3명이 고스톱 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는 저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상은 액티브 펀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쪽에서 집중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들이 지분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고 있는 그 비중의 5% 넘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돼요. 매수의 기준에서도 똑같은 그 흐름이 납니다. 매수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자, 매수의 기준에 기간 관여도가 있어요, 없어요? 1,700만 주에. 없죠. 이 매수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450만 주 저런 기준. 그게 얘만 아니라 누구? 흥하해운도 똑같습니다. 400만 주 때 2%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그대로 때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제주반도체 끝내줘야 온 디바이스 AI예요. 흥하해운 대박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그래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순매수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매수 매도. 그러면 어떻게 돼? 하루에 외국인 기관 매수 몇 번, 5번뿐이 매수에는 안 잡아준다 그랬죠? 그거 그 오늘 원고에 좀 넣어주세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기준 하루에 5번뿐이 안 잡아준다는 거. 결론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꾸릴 수 있는 게 저게 아까 교육해드릴 때 엔캠 때문에 그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은데 저는 단 한 명도 방송 나와서 교육이나 어떤 뭐 종목 설명하면서 프로그램 쪽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고 심지어는 한국경제TV에 검색기 교육한다고 걔가 한국경제TV 매출 2년 연속 1인가 그럴 거예요. 수십억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 매매가 기타 법인 매매래. 야, 난 그거 환불 다 받아도 되는 거야, 그거는. 전혀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수능학원 다녔는데 수능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전혀 뭐 역사 문제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럼 다 환불해주고 시험 떨어진 것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지. 아니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해?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인데 프로그램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자격을 득한 쪽. 그 중에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 누가? 외국인들 위주로 설정이 돼 있다. 흥하해운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시면은 일자별 수급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400만 주 매도하고 400만 주 뭐 매수한 날 있잖아요. 저 부분을 매도와 매수로 잡으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400만 주 매도하고 그게 프로그램 그대로죠. 400만 주 매도하고 프로그램 그대로죠. 순매수 기준에 400만 주인데요. 그 900만 주 샀겠지 매수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것이 기간은 전혀 거의 관여가 없어요. 1억 1,600만 주가 터지는데도. 그게 매수의 기준에 외국인들 기준에 900만 주의 매수, 1,400만 주 매도. 그러니까 뭐 420만 주 매도가 된 거고. 매수의 기준에 900만 주 매수 그리고 400만 주 매도. 그러니까 440만 주 매수가 된 거고. 그게 2%에 달해. 그러니까 상한가가 간 거야. 다음날 팔아버리잖아. 제주반도체처럼 만약에 안 팔았어. 그럼 변동성 확장이죠. 근데 제주반도체 문제는 뭡니까? 시간 그 마감 동시효과에 한 템포를 더 땡겨놨어요. 그 시간에서 눌려 있어. 그럼 내일 오히려 땡큐하지. 교육용으로는 잡아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문자를 교육용으로 내보낼지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할 거고,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들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의 종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눌리고 시작되더라도 거래 빵빵 터지면서요. 그럼 프로그램만 매도가 급격히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 수급으로 잡아간 게
일단은 4%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더 사들이면은 얘는 지분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최장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한번 띄워놓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변동성 띄워놓을 때 매매 좋으신 분들은 편입하셨다가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들어올려놓고 얘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물량을 또 다 받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기관 쪽에서도 액티브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소규모 운영사라든가 자문사라든가 그리고 또 누가요? 그냥 뭐 부티크 쪽에서 잡아가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제주반도체는 결론은 요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을 좀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흐름이 11월부터의 기준으로 당겨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12월부터로 당겨서 잡아드릴게요. 너무 멀리 보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누적 수급은 빼놓고요. 요 기준에 전략 설정 잡아드렸던 부분이 정확히 이제 요 자락 12월 6일인가요? 9일인가요? 요런 데서 9일일 거예요. 9일. 요 자락에서 매수 편입 신호가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주가를 견인을 한 거고 근데 요 기준에 우리의 기준은 주가 견인이 형성이 됐고 똑같이 그려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려드린 거하고 요 기준에 여기까지의 기준이죠. 매수의 기준, 개별 매매 기준입니다. 매수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주식 수가 제한적이에요. 3,400만 주고 요 가격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시가총액 이 당시에 뭐 4천억? 그잖아요. 3천억 원대? 9,000원이면 얼마? 9,100원에 포착됐으니까 그러면은 3,400만 주에 9,000원대면 한 3천억 원대. 3천억 원대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되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작아지죠. 거래가 확대가 되어야만 캔들의 크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자락에 꼬리가 달린 부분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결국은 또 끝내주지 않느냐. 대주주 지분 자체도 없다고. 뭘 결국은 끝내줘. 이런 게 이제 꺾여서 죽으면 큰일 나지. 한글과 컴퓨터 마찬가지고. 오늘 야간 교육은 상황에 따라서 뭐 한글과 컴퓨터를 진행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월 9일이 요자락입니다. 요자락에 마지막 매도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둔화되면서 다시 눌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두 차례 드린 거예요. 여기도 뭐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있었으니 편입 설정이 잡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때 단기과열 지정 예고는 뭐 시장 조치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어찌됐건 뭐 고점이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거래가 3일 동안 급격히 둔화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흐름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죠. 거래를 수반하고 그러면 여기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 속에서 우린 프로그램까지 같이 본 거고 수급까지 거래와 수급까지 그러면 요 기준의 매수 신호가 확실하냐라고 했을 때 자 크로스 이제 나올 수 있죠. 내일 꺾였죠. 영선 위에서의 흐름이죠. 거래 수반돼 있죠. 거래 대금 수반돼 있죠. 여기는요 매수의 기준이었죠. 여기는요 매수의 기준이었죠. 그러면 저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만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기준, 음봉 떨어져 내려올 때 기준 그런 기준을 다 차익 실현으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저런 기준도 사실은 여기서 뭐 중립 범위로 설정할 수 있지만은 차익 실현이에요.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뭐 고점 대비의 변동률에 따라서는 그 매매 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중립 범위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미끄러져 내려간 추이 추세의 범위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고점을 앞전의 고점이 22,000원인데 그걸 넘겼어요. 거래는 제한적에 보이지만은 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 추이선이 4위인데 요 기준에 이제 요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 기준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 21,500원의 줄을 왜 거놨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저기가 마지노선의 기준이었어요. 원래는
27,500원이니까 21,500원이 마지노선도 아니야 사실은. 응? 21,500원 마지노선이죠. 22,000원이었으니까 한글과 컴퓨터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22,000원에 21,500원 마지노선으로 저렇게 줄을 그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이 된 거예요. 22,500원.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갭이 나와 있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21,000원 기준 잡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4,000원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인데 이 1차적인 저점 라인 그러면 13,000 얼마 되겠죠. 내일은 이제 장중에 변동이 나오면 교육해 드릴 때 크기를 잡아 드릴 텐데, 요 기준점에서 요 정도의 높이를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으실 때 뭐 21,000원, 14,000원, 27,000원, 28,000원. 근데 먼저 그 설정해 드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주봉에서 25,000원이 있거든요. 주봉에서 25,000원이.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1차하고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써놓을게요. 얼마로 써놓을 거냐면 25,000원, 28,000원, 25,000원, 28,000원 요 자리에다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0원, 28,000원의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내일 하루의 변동성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25,000원, 뭐 27,000원까지도 뭐 아예 뭐 대놓고 만지작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일봉의 기준이 이 정도인데 주봉의 기준은 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봉 방금 보신 거고 주봉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봉 보시면은 뭐 10월부터 쭉 잡아 당겨 놔드린 부분인데 조금 뭐 줄여도 될 것 같아. 기간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림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림으로 설정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봉 기준에 10월부터 이렇게 당겨 놔드렸는데 뭐 11월부터 당겨 볼까요? 10월, 11월 뭐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그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렸던 부분이 그게 이제 훼손이 된 거예요. 지금 훼손됐다가 다시 이제 장악형으로 감싸 안았고, 주봉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대금은요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화요일인데 안 나쁘죠. 거래대금 터진다라는 쪽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점 거래를 뭐 안 넘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당겨도 되겠네. 거래가 여기 뭐 밑에 보시면 거래대금이 없었던 기준이었고, 장악형의 기준에 뭐 충분하게 훌륭한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고, 다음 주 기준에 뭐 여기 종가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갭이 발생되어 준다면 훌륭하죠. 거래 부분은 수목금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힘의 강도라면은 130만 주 또 물량을 빼고 나가야 되는 흐름이라면 한번 뻥 하고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거래는 터질 것이다. 터지는데 결론은 꼬리가 달릴 것이냐 양봉으로 잘 유지할 것이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100% 꼬리가 달린다는 거지. 100% 오버슈팅 나오고 100%. 그럼 꼬리 달리면 그때 편입 차익 실현 설정만 잘 잡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주봉에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없는 거죠. 없어진 거죠. 소멸된 거죠. 그리고 갭이 메꿔진다고 하락 반전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의 기준이 이제 월봉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6%로 땡겨놨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그 눌려진 폭의 기준이 되고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월봉, 주봉, 일봉, 주봉, 월봉 없니? 예, 월봉 여기 있다. 꼬리 달리면 정리였잖아요. 다시 양봉이면 양봉이면 땡큐지. 다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이지. 아니 뭐 어려울 거 있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적산병의 기준에 그 적산병의 흐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거 뭐 아주 좋은 그림이네. 거래대금에 대해서 어때요? 엄청나죠. 응? 지금 거래량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 밋밋한
또 야 앞에 고점 넘길 때 거래가 뭐 일부 터졌네 이 개념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475% 올랐어 여기서부터. 어? 그 이 거래 대금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추이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거래 대금이 없다? 아 의미 없죠. 여기서 뭐 윤정도 기대 요인에 못 미치고 꼬리가 달린다. 이렇게 막 꼬리가 내려온다. 그럼 전량 매도지. 얘를 뭘 봐요? 온 디바이스 AI 모든 반도체 소부장이 다 연동돼 있어요. 펀더멘탈이 검증이 안 돼요. 뭐 금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수준까지인 거죠. 금양 뭐 700억짜리 12조 만드는 거는 최근 역사상 그런 종목이 없을걸요. 최근 역사상. 부럽죠. 부러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 수익 금양에서 수익 못 냈어? 상한가까지 다 잡아먹었지 무슨 소리야. 최고점에서 싹 정리하고 그 이후에 너무 주가가 확대돼 있을 때는 뭐 포스코 그룹주들 수익 빵빵한데 뭐 개 목매달 일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제한적으로 들여다본 거고. 그렇게 해서 제주반도체 1조 월봉의 기준 또 수익률 범위까지 기준 다 잡아드렸어요. 시간에 종목군들 뭐 간단하게 흐름 보고 마무리 질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합류를 하세요. 합류를 하셔가지고 수익 범위도 가져가세요. 지금 뭐 태웅로직스 이런 종목이 시간에 거래대금이 1인데 시가총액 7,700억이네. 소형주 잡주네 이러려고 그랬는데 제주반도체 죄송합니다. 그치 1,600억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마찬가지 동방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흥하해움 뭐 1조를 넘기긴 했지만 버겁죠. 그다음에 LNF가 추가 강세가 나와요. 대단하네요 이거. 내일 갭상승에 거래 터지고 추세 강화의 흐름이 나온다면 오늘 수급을 보고 흥분해서 뭐 산 건지 모르겠어요. 2% 들어왔거든요. 내일도 추가적으로 2% 들어와야 이런 변동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예 대놓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에 막 계속 매수 잡아주고 신한투자에서 매수 막 강력하게 매수 잡아주고 그런 흐름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내일 기준에 그냥 막연히 4분기 실적 다 반영됐어요.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거래소 이전 상장의 이슈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뭐 수급이 미리 들어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2%입니다. 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가총액 7조짜리가 또 지극히 정상적인 이거 변동성이 막 진짜 작년 뭐 7월처럼 그렇게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그런 그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까지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데 200만 주 욕심을 내려면 200만 주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니까 200만 주 최소 150만 주 200만 주를 잡아야겠죠. 그럼 200만 주를 설정을 했을 때 LNF의 기준에서 오늘 야간 거래량이 200만 주 곱하기 3, 6 대략적으로 6만 주 이상이 터져야 돼요. 6만 주 이상이 터져야 그래야만 내일 200만 주가 터질 수 있습니다. 뭐 6만 주, 5만 주, 6만 주만 터져도 내일 기준에 개장 초부터 갭상승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야. 그러면 뭐 아쉽지만 한 템포 뒤에서 봐야죠. 프로그램 매도인데 개인 선호 창고가 물량 무지하게 뺏겨. 그러면 그건 또 계산해 봐야죠. 그렇게 보시고 지금 LNF가 거래량이 8,000주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오늘 수급에 대해서 흥분 또 혹은 오늘 집행을 다 못한 쪽에 혹시라도 있다면 추가 편입 일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감에 그 6%로 들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마감에. 그리고 그 시간에 거래해서 막판에 또 저기 기준을 잡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22,100원에서 이 종가 이렇게 땡긴 거잖아요. 22,100원에서. 그죠? 요렇게 음봉 빵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눌림폭인데 내일 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눈에 띄는 쪽은 뭐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은 내일대로 진짜 뭐 한미 사이언스 같은 종목 제대로 한번 잡혀줘라. 야 진짜 오늘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한미 사이언스 너무 아쉽네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요 들어오시면 유튜브 클릭하시면 유튜브에 또 메인 화면에 이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해석 제주반도체 어제 야간에 해석 야간 교육만 들으셨어도
개별 매매 대박 나셨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 전략 부분들 다 올려놔 드렸으니까 찾아오시고, 또 공식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검색기 마스터, 여기도 이제 자녀 인원 뭐 3명이니까 빨리 신청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VVIP로, 그리고 나는 VIP라도 같이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도 인원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합류하셔서 진짜 시장 제대로 강세를 띄워줄 때 그때 제대로 된 수익 범위 잡아내고, 지금처럼의 변동성 수익 잡아내고, 특히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 절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4조짜리야. 올라와서 상한가 가서 4조인데 4조짜리의 상한가, 그것도 약보합에서부터 약세 2.31에서부터 44,000원에 포착돼서, 야, 이거를 이거를 놓쳐? 아우, 그잖아요. 이거를 제주반도체, 그 제주반도체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익 범위 이 부분을 꼭 잡아가십시오. 그리고 하여간에 우리 그 종목 올리실 때에도 주가 뭔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주, 가장 주체적인 거, 거래대금 최상위, 변동률 최상위,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합류하십시오. 영상 올려드리고 스트리밍 방송 또 추가적으로 뒷부분에 다 올려놔 드리겠습니다.